이거 다시 한번 보시게요. 그냥 단상 변압기고요. 자,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일단 전류가 흘렀으니까 본선에서는 자속이 발생합니다. 자속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직류일 때 얘는 타버려요. 타는 이유가 얘를 부하로 봐버리니까. 여기 역기전력이 발생 안 하니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역기전력이 발생합니다. 기전력이, 즉 유도 기전력. 얘를 이제 기전력이라고 하니까 얘를 이제 역기전력이라는 말로 불러줘요. 그러면 얘는 전류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은 얘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왜? 이렇게 흘러가야 자속을 이렇게 만들 거니까. 상쇄되게끔 하려고. 그러나 얘는 출발했어요. 이미. 출발했습니다. 출발해서 때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전류가 역기전력이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이제 건전식으로 하면 얘가 마치 이 상태라면 전류가 나갔으니까요. 이 아래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형태로.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온 자속이 이걸 때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쏠려면 전류가 이렇게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쪽은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극성이 서로 이제 여기 통일시켰을 때 여기 차이가 줄어들죠. 그래서 이거 간극성이라고 할 거고, 만약에 단상변압기 에론 라이브하고 뉴트럴이 있다. 그럼 이제 단상 두 대를 용량이 부족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했을 때, 만약 여기를 이렇게 반대로 묶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자, 전류가 흘러갑니다. 전류가 흘러갈 건데, 자, 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죠? 갈라질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질 수 있고, 그럼 여기 갈라지고 여기서 봤을 때 여기 임피던스 있으니까 여기도 보니까 하려니까 여기 임피던스 있고, 그러니까 뭐 똑같은 입장이니까 이리로 간다 할게요.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가서 똑같이 방향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뒤에 생기는 것은 여기서는 이렇게 나갈 거고요. 얘는요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얘는 정식으로 묶었습니다. 정식으로 묶었고, 이 상태죠. 얘는 기존 어떻게 발생하죠? 이쪽에서는 거꾸로 들어갔으니까 이건 이렇게 들어가겠죠. 즉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제 부하가 하나 있다 할게요. 그럼 얘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가서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출발 여기서 했으니까 이렇게 가서 어디다 연결했지?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여기 있구나. 아니 이렇게 가서 연결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로요? 여기구나. 여기니까 이렇게 가서 안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방향이 똑같네요. 방향이 똑같고, 아니다. 잘못했다. 전압으로 표시해야 되는데, 자, 여기 이제 볼게요. 이게 100V, 0V. 전압으로 표시하면요. 여기는 100V, 0V죠. 100V, 0V. 네. 여기서 설명해 보겠네. 일로 아예 안 가버려요. 왜냐면 이제 얘는 갈 선택지가 있을 건데, 자, 여기서 출발했다 할게요. 출발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제 갈림길 나오니까 일로 갈 건지 일로 갈 건지. 근데 볼게요. 여기 이쪽은 이미 100V죠. 이건 100V고요. 여긴 0V죠. 같이 라인은 묶여 있는데 여기 0이고 100이니까 되게 돼요. 부하가 안 걸려 있어도 부하가 안 걸려 있을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치고 들어갈 거고. 다시 하나. 만약에 이제 부하 멀쩡한 걸로 그려볼게요. 멀쩡한 걸로 해서 앞에는 똑같이 그렸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하고 여기 묶어주고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여기 묶고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겠고요. 여기는 전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가 100V라고 하고 여기는 0V 여기는 100V 0V죠. 아까 엮기 전에 반대로 발생했으니까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현재 이 라인 같이 묶여 있는데 여기는 100V고 여기는 0V니까 그냥 흘러버리죠. 이렇게 전류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부하가 연결돼 있든 말든 간에 이렇게 돌아버리는 거예요. 쉽게 자연적으로 그냥 계속 부하 관계없이 순환 전류 흘러버리는 겁니다. 마치 부하 걸려있다 하면 얘가 선택을 하겠죠. 변압기 임피던스하고 부하 임피던스하고 비율을 찢어질 거예요. 거의 원래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무슨 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단락하고 똑같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극성이 바뀌어 버리면 변압기가 당연히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여기 임피던스 큰 게 있어야 전류가 제한이 될 건데 제한이 안 되니까 아주 큰 전류 사고 전류니까 전격 전류의 거의 20배 25배 이렇게 흘러서 타버립니다. 단상이 이러할진데 삼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은 1번 발전기 1번 변압기 2번 변압기 같은 상끼리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단상이면은 극성이 같아야 된다는 거고 삼상이면 상회전이 같아야 된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이렇게만 쓸게요. 그래서 전압이 같아야 되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권수가 같다. 그 다음에 여기죠. 위상이란 말 대신에 각변이란 말로 씁니다. 아까 우리 변압기 그림 보면 막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죠. 이게 이제 각변이 표시하는 위상이란 말 대신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임피던스가 다르면 전류가 다시 부하로 보는 거기 때문에 전류 관점에서 보면은 당연히 임피던스가 다르면은 다른 쪽으로 많이 전류가 흘러가 버리니까 다 똑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1번하고 5번은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임피던스가 같아야 되는 건데 자 편리하게 보겠습니다.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원래 변압기마다 임피던스 있을 거고요. 이게 변압기에 그냥 변압기 전원 쪽에다 생각하시면 되고 병렬운전이라는 게 그냥 쉽게 말해 건전지로 따지면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게 병렬운전이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여기 100V라고요. 여기 100V. 자 그러면 여기를 15옴, 5옴 이렇게 할게요. 지극히 정상적인 상태죠. 자 그럼 여기 일단 전류 볼게요. 여기 전류 얼마인가요? 전체 전류 복습 겸 해서 지금 제가 널 눈치를 보니까 이제 50% 정도는 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5고 두 개 합치면은 5고 즉 이제 이렇게 바꿔치기 할 수 있죠. 5 그럼 여기는
10A. 10A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여기서는 전류 얼마나 나올까요? 각각 똑같으니까 5A씩 나온다고 봐야죠. 5A씩 똑같은 조건이니까 5A 나오면은 여기서 얼마 깎아 먹어요? 전압 강화는 얼마? 전압 강화는요? V나 IR 가격만 생각하면 되니까 여기 5하고 10 뽑아니까 50이죠? 여기 50 여기도 50 까먹고 남아있는 게 얼마 남아요? 50 남아있으니까 또 얘가 50 까먹고 10 곱하기 5는 또 50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50 여기서 50 까먹고 여기서 50 까먹고. 자, 그런데 이제 만약에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하자. 계산이 좀 복잡하더라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임피던스가 틀린 거예요. 변압 임피던스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바뀌느냐 계산을 해봐야 되죠. 먼저 전체 전류부터 구해보시고 전체 전류가 이 정도는 풀 줄 아셔야 돼요. 네. 가장 간단한 기본적인 그냥 V나 IR로 푸시는 겁니다. V나 IR로. 이거 자기 걸로만 따져주면 되고 전체는 전체, 부분은 부분. 네. 원칙은 딱 그밖에 없어요. 그게 KC야 KVL이니까. 그럼 전체를 구하려면 전체 임피던스를 구하는 거고 전체 임피던스 구하는 거야. 전체 임피던스는 두 개 합성시켜야 되고요. 마치 하나인 것처럼 마치 이거 한 개인 것처럼 바꿔치기 해야 되죠. 전체를 구하려면. 그러면 15옴하고 8옴 합성. 합성하면 이 값이 나올 거고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이런 문제들을 아마 한 20번 넘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모르겠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공부 안 하겠다는 소리가 똑같으니까요. 네. 나는 몰라. 뭐 그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문제 관계없이 우리가 그 기능사 문제에 관계없이 하실 줄 아셔야 된다. 그냥 9분의 40으로 할게요. 9분의 40. 9분의 40으로 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9분의 40이고 여기가 5니까 그러면 이제 전체 전류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요. 뒤집고 곱하기 100. 그러면 17분의 180 암페어가 나왔습니다. 숫자가 지저분하니까 뭐 힘들긴 하지만 그래서 전체 전류는 이렇게 나왔을 거고요. 그러면 이제 각각은 얼마씩 나올 건지 또 따져야겠죠. 즉 여기를 I1, I2라고 했을 때 I1은 얼마고 I2는 얼마인지 확실한 건 뭐예요? 전압은 여기 전압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당연히 여기도 100이니까 동일하고 여기는 똑같아요. 전압이 똑같으니 전압값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즉 R1, I1 즉 V1이죠. 이게
V1하고 V2는 똑같다는 겁니다. 네, 똑같으니까 즉 50 여기다가 R1 I1은 R2 I2 물론 R1 I2는 17분의 180 R1 R2 값은 알고 있고요.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8이니까 이거 다시 적으면은 10 I1은 8 I2 그러면 이 두 개 조합을 해서 I1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거 가지고 I1은 5분의 4 아이고 I2부터 구할게요. 5분의 4 I2 그럼 얘를 여기다가 딱 집어넣으면 맞구나. 여기다 집어넣어야죠. 5분의 4 I2는 180 그러면 다시 통분하면 이거 솔브로 푸셔도 돼요. 솔브로 푸셔도 됩니다. 5분의 9 I2는 17분의 180 그래서 I2는 17분의 180에 9분의 5 그래서 17분의 100 그래서 I2는 17분의 100이에요. 즉 I2가 이쪽이 I2가 17분의 100이니까 I1 얼마예요? 이제 17분의 180에서 100이니까 17분의 80이겠죠. 같은 건데 이쪽이 전류가 더 적게 나오죠.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이 변압기를 제대로 못 쓰고 있다는 소리죠. 한쪽은 좀 심하게 말하면 한쪽은 좀 세게 쓰고 있고 한쪽은 덜 쓰고 있고 그렇죠. 전류가 쓰는 양이니까요. 즉 2번 변압기는 17분의 100 70 빼고 100을 쓰고 있는 거고 1번 변압기는 80을 쓰고 있는 거니까 자기 용량 하나는 자기 용량을 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게 만약에 전격이다라고 하면 이제 얘는 한계가 17분의 100이 한계를 할게요. 그러면 다 쓴 거예요. 근데 얘는 남아 돌죠. 남아 돌아도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써버리면 얘도 그 비례만큼 나와야 되니까 얘는 쉽게 말해서 과부하가 걸려버리니까 용량을 한쪽은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피던스도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약간 오차 있어도 관계는 없는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러면 한쪽 변압기는 자기 역할을 다 못하고 이거 그렇죠. 계산 문제를 던져버리시고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도 얼추 비슷해야 된다. 이제 여기 나왔죠. 여기서 이제 임피던스가 틀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각각 변압기가 부하분다. 자기가 어차피 전격 전류가 있으니까 A라는 변압기는 둘 다 AB 둘 다 1번 변압기, 2번 변압기 둘 다 100A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임피던스가 틀려버리면 하나는 100A 걸렸을 때 하나는 100A를 못 쓰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작은 쪽도 100 쓰게 달려면 큰 쪽은 어떻게 돼요? 100 넘어서 계속 나와버리니까 과부하 걸릴 거니까. 그리고 이제 외우시면 돼요. 네, 외우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린 것은 그걸 꼭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네.
이 정도. 근데 이런 거 막 외우면 안 되니까, 잘 안 이어지니까 설명드릴 거고요. 뭐 이건 이제 부하분담 그 얘기하는 건데 방금 우리가 풀었어요.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게 이 계산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상원님 1번. 변압비를 병렬 응렬하고자 할 때 갖추어져야 할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시면 좋은데 이게 잘 안 외워지니까 이렇게 써놓고 간단하게 1번 변압기 1번 변압기 1번 변압기. 그래서 이거 같아야 된다. 그래서 이 표현을 권수 B, 권수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B가 같으면 돼요. 어차피 아이고 6개 하죠. 6개 6개하고 3개 그럼 6대 3이니까 권수가 2죠. 똑같은 6개니까 600V 걸죠. 600V 걸면 여기 얼마 나와요? 300. 여기 600V 걸면 얼마 나와요? 300. 그래서 권수는 같을 필요 없습니다. 권수 B만 같으면 그대로 넘어올 거니까 권수 B가 같아요. 그리고 변압 B가 같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말이 의미가 뭐예요? 단상 변압기면은 극성이 같아야 되고 삼상 변압기면은 상회전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 말은 여기 하나 있네요. 극성 하나. 파형은 볼 거 없고 주파수도 볼 거 없고 위상도 위상 답변이란 말 없으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 하나가 바로 임피던스 이번에 우명섭님 단상 변압기 분류를 병렬 운전하기 위한 조건으로 잘못된 것은 병렬 운전이네요. 다시 한번 또 반복이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순식값 적어놓고 첫 번째 거 권수비 이거 그 말이죠. 또 말바뀌치기 한 거죠. 즉 2차 유도 기전력이 크기가 같아야 된다. 말바꾸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파형 필요 없고 주파수 필요 없고 각변이란 말 안 보이는 거고 상회전 혹은 극성 그것도 없고 임피던스 그 다음에 이 3번은 처음 본 말인데 각 2차 권선의 폐로에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아야 된다. 배우진 않았지만 얘는 하여튼 이렇게 안 하면 좋겠죠. 좋은 것 같고 얘는 맞는 말이고 잘 모르겠지만 뭐 딴이 틀렸다 보기는 힘들고 4번 각 변압기에 흐르는 부하 전류가 임피던스에 비례해야 된다. 이거 외울 것도 없어요. 똑같이 100V 100V 여기가 15옴 이게 15옴 맞죠? 15옴 현 상태에서는 전류가 혹시 이 안에서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이제 그걸 보려면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보시려면 일단 여기는 똑같고요. 그렇죠? 여기 100, 여기 100이 똑같으니까 흐를 이유가 아니 이제 여기가 떨어질 이유도 없고 왜냐면 어차피 전류가 흐를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전이차가 어차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해되시나요? 왜 이때는 전류가 안 흐르는지? 전류가 흐르려면 여기가 100이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제 같기 때문에 뭐 흐를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흐르죠. 부 안 걸려 있어도. 왜요? 여기는 쉽게 말해서 100이었는데 여긴 0이 돼야 되니까 흘러갔어요. 자, 그러면 어차피 여기 부하 걸어놓는다고 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부하 걸려놓으면은 부하를 걸게 되면은 이렇게 또 전압이 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같아야 되니까 그럼 여기 전압값과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10이고 5니까 전류가 어느 쪽으로 더 많이 흘러야 값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쪽이 더 많이 흘러야. 즉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전류가 예를 들어서 그냥 여기서 똑같이 20V 까먹은다 할게요. 그냥 20V 까먹은다면은 이쪽으로는 전류가 4A 흘러야 20V 까먹는 거고 이쪽으로는 2A 흘러야 까먹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두 개 합쳐서 6V 나가서 하겠죠. 그래서 임피던스가 작은 쪽으로 당연히 병렬을 시켰으면 전류가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맞추려고. 그래서 각 변압기 흐르는 부하 전류가 자기 임피던스에는 자기 반비례 남의 걸로 간다는 거죠. 남의 걸로 간다는. 그냥 우리 전기이론 할 때 그 배운 내용 가지고 하는 건데요. 약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죠. 말을 똑같이 해버리면 약간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오정근님. 신상변압기 결선 조합 중 병렬 이동 불가능한 것. 자, 일단 암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델타든 Y든 짝수. 조합이 짝수로 되어 있어요. 짝수로. 그럼 혼자 독고다이 뜨고 있는 것이 3번. 짝이 안 맞죠? 네. 짝이 안 맞는 것은 안 돼요. 짝이 맞으면 조합시켜가지고 다시 엿대기도 맞출 수가 있는데 아예 얘는 회생불능이죠. 얘는 각변이 변화가 없습니다. 위상변화가 없어요. 그대로 넘겨줄 거니까. 근데 얘는 위상변화 생겼죠 이미. 30도가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30도 생겼고 30도 생겼지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위치를 바꿔서 하면. 근데 30도 생긴 걸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죠. 30도 생긴 것을 얘가 어떻게 커버를 못 치니까. 그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 변화 없죠. 얘 변화 없죠. 그대로 짝수만 맞으면 된다라고. 염찬우님. 산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하는 경우 부하 전류 분담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변압기든 발전기든 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회로이론, 전기이론 할 때 건전지 2개 내부 저항이 있다라고 간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병렬 운전이라는 거예요. 즉 건전지를 병렬로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압 다른 말 없고 뭐만 물어봤어요? 선택지에서 보니까 임피던스만 물어봤죠. 혹은 리액턴스를 물어봤으니까 그러면 나머지 조건은 똑같다라고 보고 여기가 당연히 같으면 같이 나갈 건데 다르면 어느 쪽이 더 많이 나가도 전류가 이쪽이 더 많이 전류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각각의 전류 분담은 마치 남의 깔로 나간 거니까 임피던스의 반비례. 리액턴스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고르라 하면은 임피던스가 더 훨씬 큰 개념이니까 그래서 R하고 XB가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RXB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상황말 적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는 변압기 한 대는
1000kVA이고 또 한 대는 500kVA예요. 당연히 얘는 임피던스 틀려요. 당연히 틀립니다. 근데 이제 쓸 수 있는데 보통 이제 약간이 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약간 차는. 근데 보통 용량이 1500kV하고 500까지는 묻고도 실용성 쓰는데 불편이 없다고 보고 용량비가 3대1 요번해버리면 임피던스비가 쉽게 말하면 3배 차이 난다. 거기까지는 아닌데 용량비가 3배 차이 나게 되면 이게 좀 안에서 부하보다 문제가 생겨가지고 생길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 3배 안 넘어가게끔 제일 작은 거랑 큰 거랑 이건 실무적인 문제고요. 용량이 3배 더 크다고 해서 임피던스 3배 큰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용량이 작아질수록 임피던스는 더 작아져요. 아니에요, 말고 용량이 커질수록 임피던스는 작아집니다. 오늘 말이 계속 끝나고 있네요. 벌써 끝났네. 변압기 거의 다 끝나가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변압기 시험 보수.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법적으로 법에서 점검을 하게 돼 있어요. 점검을. 변압기도 다시 점검 대상일 거고요. 이제 변압기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해라 라고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으로서 주고 있지만요. 근데 이제 시간 지나면 이제 의무사항으로 넣어버릴 겁니다. 일단 시험,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사실 시험은 점검은 우리가 하는 건데 시험은요 공장에서 하면 돼요. 공장에서 잘 만들어졌는지 어쩐지 보는 게 시험이고 기본적으로 변압기를 구매하면 검수라는 걸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물류 비용이 되게 크기 때문에 공장 입장에서 파는 사람 입장에서도 애매해요. 그러니까 사람 오세요. 당신이 확인하시고 오케이 때려지면 우리가 출고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락해요. 오락해서 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서 검수할 건데 이제 그때 하는 시험들이 이런 시험이에요. 보여주는 시험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장 검수라고 해서 이런 시험들을 하는데 그냥 시험부터 관계없이 설명드릴게요. 그냥 일반 시험이라는 게 있고요. 그냥 가서 해달라면 보여주는 시험이에요. 그 다음에 형식 시험. 이거는 물론 얘도 해달라고 하면 보여주긴 해요. 그런데 해달라는 말을 안 합니다.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 자동차 광고를 보면은 이제 우리 차 튼튼합니다라고 벽에다 때려 박는 광고들 있죠. 사람 안 죽어요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차 살 때 한번 해주죠. 그러면 당연히 공장 입장에서는 당신 원하면 해주죠. 뭐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험들은 형식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냥 넘어가는 걸로. 이미 공인기관에서 검증받은 거다. 또 뭐 ISO 뭐 그런 절차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품질은 똑같다. 뭐 이렇게 해서 공증 받아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시험, 형식 시험 외에 특별히 옵션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귀가 영 시원치 않아서 좀 소리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특별 주문해서 넣은 거예요. 그럼 그거 보자는 거예요. 그런 것들. 그럼 일반 시험은 어떤 거냐? 일반 시험은 그냥 시승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시승. 해도 별 무리 없는 것들. 그런 무리 없는 것. 이것부터 볼게요. 형식 시험부터. 화면 박살나는 것도 이것부터 볼게요. 온도 상승 시험.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봤지만은 뭐 건선 온도가 90도까지 버틴다. 올려봅시다.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냥 그 온도까지는 안 나가게끔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온도에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봤지만 빌이라고 해서 기준 충격 절행 강도. 절행 강도가 얼마나 잘 버티는지. 즉, 유도래 같은 경우, 투트라인이면은 65까지 버티게끔 만드는, 투트라인이면 150까지 혹은 95까지 이렇게 버티게 만드는데, 그럼 한번 쏴봅시다. 어쩐지. 쏴서 멀쩡해도 기분은 찝찝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 이게 충격 시험이죠. 충격 시험들. 그래서 이제 뇌에 관련된, 유도래에 관련된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유도래 아닌 개패서지라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실험하기가 되게 힘들어가지고 오랫동안 걸리고요. 네. 수험시험이 들어가 있었네. 아, 네. 특별시험에다 지금 기타로 넣어버렸구나. 네. 제가 분리할 때 넣어버렸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해도 괜찮은 것들이 뭐냐. 극성시험. 그냥 하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저항 측정, 각변이, 이건 현장에서도 해야 되는 거니까. 각변이라든가 단락시험. 이거 설명드릴게요. 단락시험, 무버시험 되게 중요한데. 단락시험이라는 것도 있고, 무부하시험. 사기된 시험은 그냥 검산기로 꽂으면 되는 거예요. A상, B상, C상이 바퀴 순서가 되어 있느냐, 대차가. 그 다음에 가압시험이라고 해서, 그냥 22,900짜리다. 그럼 22,900 넣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 유도시험. 유도시험은 2배의 전압 넣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무리 없습니다. 2배 넣어가지고. 이 정도까지는 해줘요. 근데 이제 이것들은 밑에 거는 참 해달라고 하면 사인 받고 해줍니다. 혹시 어찌됐든 간에 당신이 가져가야 됩니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 단락시험이라는 거하고 무부하시험만 따로 별도로 빼내서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글씨만 외우면 되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외우실 건 이거예요. 변압기 등가회로 작성이라고 해가지고, 변압기 등가회로면은 한번 그려보실까요? 변압기 등가회로가 어떻게 되죠? 변압기 등가회로가. 변압기 등가회로. 단상 변압기로 해서 이렇게 딱 되어 있을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R값, X값 알면 등가회로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이거죠. 측정을 하기 위해서 먼저 측정할 게 뭐예요? 요거 측정해야 되고, 얘 측정하고 싶으면은요, 여기다 쓸데없이 걸 필요 없죠. 어차피 얘만 볼 건데. 얘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딱 해놓고, 여기다 넣어버리면, 알아서 자기가 들어가서 딱 갑니다. 이제 시간에서 전압계 넣고, 전류계 넣고, 전력계도 넣고, 하면 이제 추적은 나올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걸 뭘 쓰는 시험이라고 하냐면, 무부하 시험. 그래서 무부하 시험 하게 되면, 그림 그대로 얘들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부하 시험 하게 되면.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하면 개방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철소는 알 수 있고, 전류값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류값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도록, 여자전류도 알 수 있고, 철소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얘를 알고 싶어요. 자, 얘는 가볍게 그리자면 R하고 J 오메가 L이겠죠. 얘를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이 임피던스 알고 싶다. 그러면 저항계로 딱 찍어보면 돼요. 찍어보면 나와. 근데 문제는 저항계로 찍었을 때 나오는 값은 A값밖에 안 나와요. 왜냐? 저항계는 보통 직류로 됩니다. 얘는 직류면 얘는 그냥 허당이죠. 얘는 교류를 가해야, 주파수를 가해야만이
임피던스를 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항계로 측정을 해요. 그래서 저항 측정, 원선 저항만 얘만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까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딱 하고 궤를 딱 넣어주면 당연히 여기 이제 가변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쇼트 상태이기 때문에 전격으로 줘버리면 박살날 거니까 정격이 예를 들어서 뭐 229이다 그러면 한 1000볼트도 안 돼. 한 500볼트만 주면 여기 전류가 딱 전격 전류가 떠요. 임피던스 작으니까 얘가 워낙 작으니까 얘를 조금만 줘도 뜬다는 겁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되는데. 어째 V는 아야 갖고 다 설명이 되는 거라서. 얘가 작으면, 얘가 어떤 일정 값이면, 얘가 작을 때는 얘도 같이 작아지면 일정 값 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전격전류에 그때 어느 정도 값이 있겠죠. 전격전류가 떴을 때 여기 전압이 몇 볼트였다. 그러면 이때 임피던스가 딱 뜨죠. 그러면 이제 임피던스를 아니까 임피던스 값 전체 통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이 값을 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값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만 별도로 빼내려면 손가락으로 계산해가지고 리액턴스가 얼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단락시키죠. 부하 걸 필요 없으니까 굳이 부하 걸 필요는 없어요. 혼선만 주게 될 거니까. 부하 걸게 되면 부하까지 같이 측정돼 버리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단락 시험이다. 뭐 저런 크게 들어갈 것도 아니죠. 큰 전압 들어갈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단락 시험에는 알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여기 전체 임피던스. 근데 여기 임피던스를 하면 되는데 빨리 바꿔치기 했죠. 임피던스를 하면 임피던스 전압이 뭐예요? 어제 잠깐 했지만 이거랑 똑같은 얘기죠. 말을 계속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헷갈리게 하려고. 그래서 임피던스 전압이란 말을 하고 임피던스 즉 변압기 내부 임피던스 라는 말하고 임피던스 전압이란 말하고 등가니까. 그 다음에 여기 동선 측정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단락시험 해놓고 전력기 딱 붙이면 아래서만 오는 거 딱 찾아야 될 거니까 전력기는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동선, 철선 파악하려면 전력 단계 집어넣어서 하면 되는 거고, 전류값 알고 싶으면은 전류기, 얘 알고 싶으면요 전압계 전류기. 시험 잘 나와요. 네, 되게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전연내력 시험에서 아까 우리 지금 가압시험, 유도시험 이것과는 일반 시험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가압, 유도는 일반 시험이고 충격전압시험 이렇게 이제 이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름만. 절연내력이라는 것은 전압 인가했을 때 얼마나 버팅기느냐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유충 아시 유충 벌레 유충. 그래서 유도시험, 충격전압시험, 가압시험은 그냥 22,000이면 22,000 다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이거 하셔야 돼요. 유도시험 같은 경우는 뭘 측정하느냐. 즉 2차를 감아놓고
원래 이렇게 감으면 한 바퀴 이렇게 감아놓고 뭐 하냐면 종이 한 번 대고 또 감고 종이 한 번 대고 또 감고 종이 한 번씩 돼요. 몇번 쳐보면 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같은 1차든 2차든 같은 걸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말이죠. 권선의 층간 자연 내력이라는 거. 그래서 한 번 감고 한 번 종이를 싸고 또 감고 그러면 그게 권선 간의 층간이란 말이에요. 그 층간 내력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상륜주파 22,900건 안 되고 더블로 쏩니다. 그래서 더블로 22,900이 더블이면 더블이요. 더블 쉽게 만들어요. 되게. 똑같이 해놓고 주파수만 튕겨주면 돼요. 주파수만 두 개로 튕겨버리면 더블 금방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 왜 필요 없어요? 네, 주파수만 튕겨가지고 올려버리니까. 네. 그러면 층간 내력까지 측정할 수 있다. 그럼 이것도 빨간색이죠. 오래간만에 빨간색 봤습니다. 변압기 보호. 보호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기적인 보호장치도 있고, 기계적인 보호장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기계적인 보호장치부터 안에 변압기가 들어있고, 기름통은 위에 딱 있고요.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뒤쪽에 이제 숨구멍 딱 있을 거고, 벽 다 있을 거고,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변압기가 있는데, 변압기 안에서 스파크가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가스가 치고 올라오겠죠. 그랬을 때 가스가 여기를 다시 그려볼게요. 여기를 이제 옆으로 해서 그려볼게요. 옆으로 해서. 스파크 나가지고 가스가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스 당연히 가스가 올라오니까 여기 기름이 확 움직이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뭘 내놓느냐? 이런 접점을 딱 붙여놓고 얘가 밀리면 딱 붙게끔 여기다가 이제 뒤에 뭐 예를 들어서 전원 넣어놓고 여기 항상 떨어져 있다가 딱 붙으면은 뭐 코일 동작 해가지고 그래서 차단기를 개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경고를 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부후 홀츠 회전기 역대 최다 부대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부홀츠 회전기. 그러면 쉬었다가 하도록 합니다.